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에서도 오늘 올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예년보다 닷새 정도 빠른데요. 특히 내일 새벽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곳곳에서는 피해 예방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 여성이 흙탕물에 휩쓸려 내리막길을 떠내려갑니다. 2년 전 여름 창원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밀려온 흙탕물이 도심의 도로를 휩쓸었습니다. 흙탕물이 휩쓸고 갔던 도로 인근 저지대. 도로가 빗물바지를 열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빗물바지 스티커를 붙입니다. 폭우에 물이 역류해 도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장마 대비에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침수 우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빗물바지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수장에서는 하천으로 물을 사전 방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에 수위를 평소의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경남의 도심 곳곳에서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산청과 하동 산불 발생 지역과 산사태 취약 지역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1,400여 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분야, 그다음에 하천 분야, 그다음에 지하 공간, 그리고 건설공사장 현장을 갖다가 위주로 지금 현재 최고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아울러서 빗물바지 및 맨홀 등도 지금 반복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내일 새벽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 서부 내륙에 30mm에서 80mm, 최대 10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서부권 이외 지역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비 피해 없도록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영남 지역 대형 산불 이후 경남과 경북에서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이 2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 대형 산불 이전에 위험 1등급 지역이 9%가량이었지만 산불 이후 22%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산림청은 1등급 지역의 경우 시간당 30mm 이상 비에 산사태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초등학교 급식소를 지었다가 이행 강제금 1억 7천만 원을 물었습니다. 학교터 대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건데 이런 학교가 경남에 13곳이나 됩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창원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입니다. 습기와 곰팡이가 있던 지하 급식소를 지상으로 이전한 겁니다. 하지만 준공 2달 만에 진해구로부터 급식소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학교터 대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인데 지자체 허가 없이 급식소를 증축한 게 불법이란 겁니다. 교육청은 허가를 받기 위해 이행강제금 1억 7천만 원을 물어 도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되지 않아야 할 예산을 지출한 거 아닙니까? 그죠? 향후에는 면밀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학교만의 일이 아니란 겁니다. 학교 시설은 관련법상 교육감이 승인하면 지자체 허가 없이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은 예외입니다. 학교 시설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몰라서 지난 2017년 경기도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들어선 학교 2곳이 시설 철거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개발 제한 구역 안 학교 시설은 건축허가 특례를 주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학교는 이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이 전혀 없고 또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개발 제한 구역 안 학교는 경남 13곳을 포함해 전국 48곳. 이들 학교의 고충을 덜어줄 법률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소가야의 중심 고성에서 최근 신석기 시대 유물이 처음 출토됐습니다. 청동기 시대로 알려졌던 고성의 역사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치 있는 자료라는 평가입니다. 문그린 기자입니다. 삼국시대 소가야의 영향력 있는 세력이 조성한 무덤들이 모여있는 고분군입니다. 가로 10m, 세로 6.4m의 흙구덩이. 출입이 통제된 구덩이 안쪽에는 작은 구멍들이 파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해 5월 빗살무늬 토기 조각 2천여 점이 발굴됐습니다. 유물이 발굴된 현장입니다. 이렇게 200여 평 규모 곳곳에 조사 흔적이 가득 남아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잘게 부서졌지만 짧은 선이 줄지어 새겨진 문양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진주나 김해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들과 유사한 시기의 유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양들의 특징을 보아서 신석기 시대 중기에 해당되는 그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에 해당되는 그런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에는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많은 유적이 발견돼 왔지만 신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신석기 유물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의 묘지 등도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하나의 고분군 안에서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흔적이 층층이 드러난 겁니다. 고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성의 정체성과 역사적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추가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유적이 발굴되지 않은 지역에는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변모시킨다는 계획. 유적들은 오는 12월 보수공사를 마친 고성박물관에서 공개됩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저출산 대응특위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민생지원금 지원은 단기 처방이라며 장기적이고 선별적인 투자를 주장했습니다. 진상락 특위위원장은 신생아 1명당 5년 동안 한 해 1,000만 원씩 주는 출산가구 지원 제도를 제안하고 저출산 대응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에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경상남도는 파리 사무소를 우주항공과 방산 등 주력산업 유럽 진출과 경남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알리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파리, 자카르타, 호치민 등 해외 7곳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경남지방조달청이 지역업체 판로를 넓히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다음 달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한 상담회를 여는 한편 교육기관 구매 담당자들을 위한 조달교육,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령과 고성, 함안 3개 산단 변경안을 처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의령 불임 일반 산단에 제한업종 계획구역을 신설해 대부분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고 고성 양촌 용정 일반 산단은 조선업체 생산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함안 군북 일반 산단은 깨끗한 물 공급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개관한 창원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18개 민주화 단체로 구성된 민주화 운동기념 계승 전국협의회는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독재와 탄압은 가려지고 피해 항쟁과 민주주의가 축소된 점 등은 재개관을 준비해야 할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작가회의도 성명을 내고 민주화 운동 상세 기술과 내용 보완,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기술 등 6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창원 마산 국화축제 명칭이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로 바뀐 것과 관련해 민주화 단체들이 제기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해당 축제 명칭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시의원 주도로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민주화 단체들은 가고파라는 이름이 친독재 논란이 있는 노산 이은상을 상징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현대위아가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시위 원인 제공이 현대위아의 불법 파견에 있으며 소음의 주된 발생원은 교통소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의 맞벌이 부부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의 부부 가구 가운데 맞벌이는 42만 5천 가구로 1년 전보다 16,000가구 줄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